주말부터 계속되는 한파에 충북도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김영한 충북지사 주민 소환이 유권자의 10% 서명을 채우지 못해 결국 실패했습니다. 주민 소환 운동본부는 청주에선 15%가 넘었다며 절반의 성공으로 자평했습니다. 극한 대립을 이어온 청주시의회 여야 갈등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에서도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노래방 주인을 살해한 피해자가 구속됐습니다. 집에서는 수십여 점의 흉기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와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주말부터 계속된 한파로 온통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10cm 넘게 내린 눈이 지금껏 잘 녹지 않고 있기도 하지요. 시설 재배 농가들은 비상에 걸렸고 또 안전에 위협받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중의 비닐하우스 사이로 지하수를 뿌려 딸기를 기르는 시설 재배 농가. 하지만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지하수를 공급하던 배수관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강추위에 밤새 하우스에 온기를 공급해줄 온풍기도 고장났습니다. 지하수 이제 퍼올리는 모터가 하나는 터졌고 또 한 군데는 이제 관이 얼어서 그거 녹이느라고 지금. 진천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주말 최대 14cm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염화칼슘도 뿌려보고 치워도 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눈이 내리고 영하권의 날씨가 계속되면서 도로는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진천의 한 아파트에는 고드름이 마치 동굴 속 종유석처럼 매달려 소방이 긴급 출동하기도 했고 청주 한 도심에서는 빙판길에 차가 움직일 수 없다는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얼음이 너무 심해서 차가 고립되었다 신고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모래 뿌려서 차를 뒤로 빼드렸습니다. 이번 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목요일인 21일에는 청주가 영하 12도, 충주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며 올겨울 최고 추위를 다시 한번 기록하겠습니다. 주말까지 충북 대부분 지역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내외, 낮에도 영하권의 기온 분포를 보이며 춥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충북 지역에 최대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김영한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이 유권자 10% 서명을 채우지 못하며 무산됐습니다. 인구가 집중된 청주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5%를 넘겨 절반의 성공이라는 해당 단체 자평도 나왔습니다. 김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송 참사 책임을 물어 시작된 김영환 지사 주민 소환 운동. 지난 8월부터 120일간 운동본부에서 수임인 835명이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에 참가한 사람은 13만 1,759명. 전체 유권자의 10%를 채워야 하는데 3,679명이 부족합니다. 또 11개 시군 가운데 4개 시군에서 유권자 10%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 요건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주민 소환은 무산됐습니다. 시군에서 받아야 될 최소 서명인 수 13만 5,438명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과도 적지 않아 절반의 성공이었다고 운동본부는 자평했습니다. 서명하는 장소조차 홍보할 수 없는 데다 주요 정당과 시민 노동단체도 참여하지 않아 한계가 뚜렷했지만 적지 않은 서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충북 최대 도시인 청주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무려 15%가 넘는 10만 7천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는데 그만큼 오송 참사에 대한 청주 시민의 분노가 컸다고 운동본부는 평가했습니다. 만약에 주민 소환의 대상이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이었다면 주민 소환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영환 지사는 앞서 도민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구인 대표에게도 전화를 걸어 같은 뜻을 전해왔다고 운동본부는 밝혔습니다. 뜨거운 여름부터 추운 겨울까지 120일 동안 서명에 동참한 도민들의 비판과 충고를 무겁고 또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번 주민 소환의 위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선관위에 납부한 비용은 26억여 원. 운동본부가 서명부를 아예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서명부 확인 절차에 들어갈 상당액은 다시 돌려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충북본부와 충주시 공무원 노조가 충청북도를 상대로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법에는 기초단체장이 부단체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충청북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낙하산 인사를 강행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충청북도가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면 부단체장에 대한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음성과 진천, 옥천의 부단체장은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됩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을 이어온 청주시 의회가 내년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 역시 파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 전국에 여야가 타협할 만한 해법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병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시의회 예결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참석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자리조차 없습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단독으로 청주 출신의 예결위원장을 선임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일괄 사임한 뒤 아직도 정상화가 안 된 겁니다. 청주청원 통합 당시 상생발전 합의안은 향후 12년간 전반기 시의장과 후반기 부의장, 예결위원장과 농업정책위원장은 옛 청원군 출신이 맡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청주 출신의 박봉규 의원을 예결위원장에 앉힌 것은 청주청원 통합 관련법과 조례를 어긴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 김병국 의장께서도 통합 1대 전반기 그리고 통합 3대 전반기 의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상생협약에 의해서 청원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했거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통합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고 3대 의회에서 선거구가 개편돼 청주청원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병국 의장이 유감을 표명하고 후반기 원 구성 시 상생협약 이행을 약속하면 예결위에 복귀하겠다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역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여야의 주도권 경쟁이 과열되는 총선 전국이 다가올수록 해법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불거진 김병국 의장 불신임한 발의, 임정수 의원의 민주당 탈당과 동료 의원 고소 등 극한 대립으로 인한 피로감마저 팽배해 타협의 동력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빨리 정쟁을 멈추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남은 정례회 일정상 민주당의 예결위 복귀는 불가능해 청주시의 내년 예산은 여당의 단독 심사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 새해 들어서도 극적인 화해와 타협이 없을 경우 총선 이후 6월 후반기 원 구성까지 청주시 의회의 극한 대립과 잡음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북의 재보궐선거 지역이 현재까지 3곳으로 늘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유권자에게 현금 봉투를 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영순 제천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제천 마선거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힘 박정희 의원의 청주시 타선거구에서 재선거가 더불어민주당 한재학 전 의원이 사직한 청주시 자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여기에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장옥자 괴산군 의원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충북의 재보선 지역은 4곳으로 늘 수도 있습니다. 청주시가 2024년 갑진년 새해 화두로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 정제를 선정했습니다. 청주시는 내년은 민선 8기 시정 철학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해이자 청주청원이 통합한 지 10년째 되는 해인 만큼 고삐를 늦추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에서 60대 노래방 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의 집에서는 수십 개의 흉기가 추가로 발견됐는데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와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늦은 밤 상가 밀집 지역의 한 건물.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이 남성은 3시간 뒤 다시 나와 비 내리는 밤거리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건물 4층 노래방 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였습니다. 현금 40만 원과 신용카드 2장도 빼앗았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범행 43시간 만에 1km 정도 떨어진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건 이후 처음으로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는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죽이신 건가요? 범행 전부터 계획을 했던 건가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남성은 칼과 도끼 등 흉기를 모으는 게 취미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 집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것 말고도 각종 흉기 수십 점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범행 전에는 주변을 돌며 대상을 물색했고 노래방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뒤에도 손님이 없을 때까지 3시간 가까이 계단에서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들어가기 전에 한 2시간 동안 망을 봤어요. 계속 골목에서 사람들이 누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망을 본 것 같습니다. 법원도 사건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하는 한편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와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전 여자친구가 키우던 고양이를 해치고 살인 예고글까지 남겼던 20대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11일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키우던 고양이를 죽이고 대학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 대학생을 주거침입과 협박, 스토킹 처벌법,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남성을 대상으로 전 여자친구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제한하는 잠정조치 2호 3호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술에 취해 순찰차를 파손한 20대 경찰관이 입건됐습니다. 지난 13일 밤 10시 20분쯤 청주시 서문동 청주대교 근처 인도에서 잠을 자던 20대 경찰관이 자신의 귀가를 도우려던 경찰의 순찰차를 주먹으로 쳐 햇빛 가리개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충북 변호사회가 우수 법관과 검사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올해 평가에서는 청주지방법원 이수현, 빈태욱 부장판사 등 8명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고 윤춘구 수사검사와 남상관 공판검사 등 5명이 우수 검사로 선정됐습니다. 변호사회는 모든 법관과 검사의 평가 결과와 내용을 정리한 결과 보고서를 각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학교 성폭력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성 관련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학교에서 상담과 신고, 심의를 맡던 지금과 달리 내년부터는 조직 개편을 통해 본청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여러 유형의 성폭력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담은 길라잡이 책자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제천에서 처음으로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나왔습니다.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제천의 한 소방 관련 업체 대표 유호경 씨가 5년 내 1억 원 기부를 약속하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를 약속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은 모두 80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무술 문화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가 지난 일주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렸습니다. 세계무술연맹은 호치민 체육대학교와 국제 베트남학교, 또 호치민시 무술축제를 방문해 현지의 젊은 무술문화 예술인과 함께 공연하며 상호 무술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세계무술연맹은 일회성의 단순 교류가 아닌 지속발전 가능한 교류 모델로 두 나라의 무술과 문화예술계 젊은이들의 교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청주시와 보은, 옥천, 영동군이 주요 휴양시설의 이용료를 서로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